대지사는 살고 싶다 위에서 그분이 먼저 외치고 저희도 같이 구호를 외쳤는데 그분이 이제 구호가 우렁차지 않아서 우리가 좀 막 되게 구박했던 일도 있고 그 인근에서 막 그런 구호를 외치면서 같이 아침 저녁으로 결의를 다졌던 생각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토지공사에서 감시할까봐 정말 안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가장 힘들었을 거고 뭐 재밌는 건 어쨌든 대소변을 좀 받아내는 역할들을 하면서 적개주는 좀 덜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농담도 좀 하면서 저희가 이제 그분을 보필했던 생각도 있고요. 금줄치기 행사 같은 거를 할 때 남아있는 대지산, 벌목이 되지 않은 대지산을 다 금줄로 칠 만큼 시민들이 새끼를 꼬아주셨어요. 그 다음에 염원하는 편지들을 꿰어서 그 대지산을 감싸고 더 이상 이제 개발은 그만 대지산 반을 둘러쌀 만큼의 시민이 참여해 주셨거든요. 대지산 정상부에 256명의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저금통을 깨가면서 모아준 돈으로 100평을 매입을 했었거든요. 국민들, 시민들이 돈을 모금해서 자연이나 역사적 가치의 보존이 필요한 곳을 매입한 최초의 사례다라고 신문에 보도되기도 했고 저희도 그렇게 평가하기도 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이 가능하다라는 어떤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 이후에 환경정의도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을 창립하는 데까지 견인차 역할을 좀 하는 활동의 계기였습니다. 보존한 땅은 그닥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용인 전체 도시계획지구에 비해서 수도권이 계속 팽창되고 개발되는 것을 좀 스탑시키는 여론의 환기를 좀 시켰죠. 아, 난개발이 이렇게 지속되고 있구나. 죽전이 광주까지 다 녹지였어요. 그린벨트 지역이고 녹지였는데 만약에 그때 그 싸움이 없었더라면 이제 연담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쭉 이어서 도시가 계속 확장될 수 있었다. 거기에 좀 선한화를 근 의미가 있다라는 것과 최초의 내셔널 트러스트 사례를 남겼죠. 하천 흐름, 역학, 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동안 하천 환경을 중심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이 경인 운하나 4대강 사업은 수질 악화라든지 생태계 훼손을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통합물 관리 원칙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천은 모름지기 이수, 시수, 환경 세 가지 기능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통합물 관리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경인 운하는 운하의 기능에 집착하고 있고 4대강 사업은 보호 설치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이수 기능에 집착한 나머지 환경 기능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물 관리 원칙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경인운하의 경우에는 민물인 상태에서 서해의 바닷물을 인위적으로 집어넣어서 수심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담수 생태계 바닷물을 집어넣어서 해수로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생태계가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담수 생태계로 회복해야 되는 그와 같은 과제도 안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이 4대강 사업의 경우에는 이게 아쉽게도 정치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정치적인 입장으로 싸우고 있는데요. 냉정하게 그분들은 떠나고 정말 하천 환경을, 하천 생태를, 하천 흐름을 전공하는 그런 분들이 모여서 4대강을 회복하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환경정의 입장에서 봤을 때 획을 긋는 정책이랄까 또는 제도 개선이랄까 그런 게 하나 있다면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개 굴곡이 있었는데요. 환경부에서 OECD의 환경 성과 평가를 하는 내용들이 저희한테 요청이 왔고 OECD에서 환경정의에 대한 심층평가를 이제 국내 정책들을 대상으로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저희 환경정의연구소 유정민 박사님, 저 심수은 국장님 여러분들이 같이 이제 힘을 합쳤는데요. 그때 환경정의 그 심층평가를 하면서 저희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국내에 환경정의와 관련된 법제도가 하나도 없고 그저 주장에 불과했었는데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종합계획을 세우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때 기본 방향 세우고 종합계획 세우고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대두됐던 게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정의 5법이라고 그 당시에 했는데요. 국토기본법부터 해서 한 5개의 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이 초점을 잡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국회와 환경부, 국회의원, 저희 환경정의연구소 이렇게 논의탭을 만들어서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서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환경정책의 모법인 환경정책기본법에 정책 실행을 위한 근거를 남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 이념이 있는 분배, 절차, 교정적인 정의의 내용들이 국가환경종합계획 속에 작은 챕터로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국가환경정의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지자체에서도 이 계획에 바탕을 두어서 환경정의 기본계획을 시도 단위에서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아무래도 취약계층이나 취약지역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보들을 접근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주민들과 만나는 그런 접점을 만든다든지 전문가 조직과 우리가 같이 연대하면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함께 찾아가는 그런 효율적인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것을 어딘가에는 근거를 남겨야 한다는 거죠. 환경정책 기본법 안에 환경정의 기본계획, 그리고 환경정의 실행계획, 환경정의 지원센터 이런 내용들을 같이 안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의 틀이 갖추어지면 환경정의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또는 환경적 약자들을 위한 아주 중요한 시스템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계획 관리 지역 부분에 있어서 특정 유해물질 배출이 가능한 공장이 설립되도록 허용되어지면서 김포 지역 특히 거물대리 쪽에 주물공장 등 유해 공장들이 많이 집중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고 역학조사를 하게 됐는데 특히 이제 발암물질 노출이 많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생체 시료를 통해서 특히 이제 크롬 자체가 노출이 많고 발암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암 사망률이 높았고 특히 초원지리 쪽에서 폐암 발생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비슷한 일들이 전국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물대리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역학적으로 그것을 확인했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반복되어지는 이유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러한 유해물질 배출이 지역사회에 있어서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97년도에 OECD 가입할 때 OECD 쪽에서 반드시 환경보건에서의 관리로서 이 제도를 채택하기를 요구했던 제도입니다. 그만큼 위험물질 관리에 굉장히 중요한 제도 부분인데 발암물질이라든가 위험도가 높은 고위험 물질들이 얼만큼 배출되고 지역 중요한데 노출되는 것을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변화된 게 없어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위험물질이 배출되는 거를 기업이 나서서 설명하고 또 개선 노력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위험물질들이 지역사회에서 배출되는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조차가 잘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기 위한 방법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한겨레 신문에 다음을 지키는 엄마 모임 기사가 났었어요. 건강한 먹거리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의 모임 해서 환경정의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더니 그 당시에 이제 다지모 회장이었던 박명숙 씨가 전화를 받아서 같이 활동을 해보자. 그게 계기가 되어서 남양주에서 서울까지 아이를 데리고 참여를 하게 됐어요. 먹거리 정의는 국적이나 나이나 성별이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건강한 먹을거리를 먹을 수 있는 권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운동을 통틀어서 이제 먹거리 정의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기후위기와 먹거리 위기가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식량 자급률이 낮고 외국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 같은 경우는 기후위기가 곧 식량위기로 이어지고
이어지고 식량 위기는 곧 먹거리 위기로 이어지면서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먹거리 보장을 위협하는 그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초기에는 농약이나 화학물질에 오염된 먹거리라든지 인스턴트 음식에 들어있는 식품 첨가물이라든지 패스트푸드의 원료가 되는 축산물이라든지 유해한 먹거리를 알리고 이런 음식을 왜 먹으면 안 되는지 반대하는 운동들을 많이 진행을 했다면 요즘은 이런 음식을 먹지 말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대안적인 운동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변화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먹거리 공동체를 복원하는 활동을 통해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의 먹거리 돌봄을 좀 확대하자. 대표적으로 진행한 게 이제 마을부엌 사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1인 가구라든지 고령층이라든지 혼자서 밥 해먹기 힘든 그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공부도 할 수 있고 조리 기술 같은 것도 배울 수 있고 같이 이제 밥을 나누어 먹는 이런 사회 밥상 문화, 그리고 또 한 축으로는 사회가 차리는 밥상이라고 해서 지금은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 먹거리의 질이 좌우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사회가 어떻게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대부분 아동 급식 카드를 사용하는 곳이 편의점이에요. 근데 편의점에서 사실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게 대부분 가공된 것으로 국한되다 보니까 건강한 먹을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수요처를 좀 발굴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 제안을 하는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때는 시험 성적을 내거나 제도가 없었는데 이제 어쨌든 지금은 제도가 생기고 좀 더 안전하고 꼼꼼하게 정보를 파악하고 그걸 정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보다는 안전해졌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안전이 충분한가? 라고 물어본다면 충분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현재 생활화학 제품이 다른 용도를 잘못 사용했을 때는 위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에 대해서 시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기업들은 단순히 지금 제도 안에 있는 것만 잘 지키면 된다라는 태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전하게 제품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용하면 위험할 수 있다라는 점도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매년 화학물질 사용량이나 배출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거든요. 줄어드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배출과 관련돼서도 정부나 기업이 같이 협의를 하고 계속 줄여나가는 방안을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정의에서는 계속해서 생활화학 제품의 위해성 정보를 정부나 기업이 안전관리를 위한 내부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라는 활동을 해왔고요. 그래서 2018년도에는 기업평가라고 해서 기업 내부에서 이런 안전관리 그리고 안전소통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평가하는 평가서를 만들었고요. 올해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 안에서 참여하는 기업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더욱더 안전관리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런 시스템이 내부적으로 안착이 될 수 있을지를 논의하고 독려하는 그런 기업 평가 틀을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일으키는 원인과 그 피해를 입는 당사자가 굉장히 달라요. 원인자 같은 경우에는 잘 사는 사람들, 나라, 기업 이런 데라고 생각한다면 그 피해는 저소득층이라든지 저지대 국가라든지 많은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 원인과 피해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기후 부정이고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 바로 기후정의라고 생각합니다.
당사자들은 기후위기 문제가 첫 번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경제적인 어려움, 주거의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기후위기는 그분들의 어려움을 한층 더 어렵게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분들은 또 안타깝게도 인내하는데 또 익숙하세요.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집안의 온도를 재보면 굉장히 높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견딜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생활지도사분이 연락을 주실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괜찮다,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후위기라는 거는 사실은 더 힘든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거고 그분들이 기후위기가 원인이면 아직까지는 판단을 좀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청소년들하고는 청소년 기후정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기후위기에 책임이 없는 미래 세대나 청소년들이 더 심각한 기후위기 세대를 살아가게 될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리고 그들과 함께 기후정의 운동을 하는 건데요. 이거는 단순히 교육하는 걸 넘어서 그 학생들이 있는 학교와 지역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시민 조직화 이런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역의 기후위기 이슈를 찾아서 주민들을 만나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옥천 주민들을 만나고 있어요. 도로 부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서울에 비해서 지방이 2배에서 3배가 높거든요. 대중교통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서 승용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슬픈 지방로들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옥천 주민들, 청년, 청소년, 어르신들을 만나서 대중교통 이용하시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야기를 듣고 함께 기후위기를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서 대안을 찾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